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코로나19 집단 발병이 이어지면서 다시 확진자가 세 자릿수로 늘었습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3명 늘어서 누적 26,14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신규 확진자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96명, 해외 유입이 7명입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경기가 28명, 서울이 23명, 인천 10명 등 수도권이 61명이고요.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강원이 14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대전 7명, 경북 5명, 전북, 경남 각 3명, 대구 2명, 충남 1명 등입니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최근 경기 용인시의 한 골프장에서 열린 모 대학 최고 경영자 과정 동문 골프 모임과 관련해서 전날 정오까지 3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지난 22일 첫 환자가 나온 뒤에 30명이 연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31명 가운데 16명이 모임 참석자고 나머지 15명은 참석자의 가족 혹은 지인입니다. 예. 이렇게 산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 조심해야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들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을 했는데 핵심 키워드는 뭐죠? 네, 오늘 이제 10시 5분부터 약 40분간 진행된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경제입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류는 생명을 크게 위협받고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면서 세계 경제와 국제 질서에도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는 점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 그리고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 궤도로 올려놓기 위해서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많이 말한 것이 위기, 그리고 코로나, 방역 순으로 단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모두 세계에서 가장 선방하는 나라가 된 것은 위기일수록 더욱 단결하고 힘을 모으는 위대한 국민들의 덕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예. 어쨌든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시 코로나 확산세가 굉장히 이어지고 있는데 네. 우리만 K 방역이라 해서 잘 막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경제적으로 조금 더 힘을 모아보자, 이런 대통령 이야기 같고. 네. 오늘 시정연설에서 여당은 당연히 박수와 함성을 보냈습니다만 야당은 이게 나라냐 피켓 시위도 있었고 네. 야유와 항의도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힘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연설에 앞서서 사전 환담에 참석하려다 청와대 경호처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그리고 주 원내대표가 자신의 이름과 신분을 밝혔으나 경호처 직원은 스캐너로 신체 수색을 시도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당 의원들은 항의를 하거나 고성을 지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문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입장하자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기립해서 박수를 보냈지만 국민의힘당 의원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입장하고 연단에 섰을 때도 계속해서 항의를 했는데 네. 고함을 지르고 결국은 그러면은 왜 우리 당 원내대표를 몸수색을 했냐? 네. 이겁니까? 국회 모욕이다, 이런 발언들까지 나오더라고요. 예. 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예, 이거 관련해서 청와대 경호실 관계자도 사과를 했고 국회의장도 알아보고 문제가 있다면은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또 청와대에서는 당 대표하고 오부 인사들은 몸수색을 하지 않지만 원내대표는 해야 된다.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 쪽에서는 우리를 무시한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항의를 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국민의힘당 의원들은 공수처나 혹은 이제 최근 북한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얘기가 나올 때도 고성과 항의를 계속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네. 오늘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는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됐네요. 네, 오늘 김 전 차관에 대해서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1심 무죄를 완전히 뒤집은 건데요. 재판부는 뇌물과 관련해서 스폰서 역할을 했던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4,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대가성이 인정이 된 겁니다. 재판부는 이제 건설업자 최 씨가 과거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가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됐고, 그리고
그리고 특수부 검사 출신인 김 전 차관으로부터 수사 과정을 알게 되는 등 도움을 받은 정황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예. 뭐 그전에 성접대라든가 뇌물 이건 1심에서 다 무죄가 났었는데 이게 무죄가 난 것도 뭐 증거가 없고 그러기 때문이 아니고 공소시효가 네. 지났기 때문에 무죄가 난 거지 않습니까? 그 1심에서도 그리고 이번 2심에서도 사실은 그 김학의 전 차관의 그 사진에서 그 김학의 차관의 얼굴이 맞다라는 맞다라고.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예, 경찰도 맞다고 그랬고 판사들도 맞다고 했는데 네. 검찰들만 모른다 그랬었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는 그 공소시효가 남은 그 사건에 대해서 뇌물로 인정하고 네. 2년 6개월 법정 구속했는데 판사가 마지막에 또 이 스폰서와 검사 문화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먼저 얘기를 한 건데요. 이 사건은 단순한 뇌물수수 사건이 아니고 유무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검사와 스폰서 관계를 형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오늘 검사가 언급했듯 재판부는 오늘 검사가 언급한 게 아니라 저번에 검사가 언급했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가 2020년인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서 더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라는 예. 점도 얘기했습니다. 예.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이 세 갈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 법무부에 따르면 라임펀드 사건과 관련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접대 의혹, 그리고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등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는 의혹, 그리고 예.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5월 옵티머스 자산운영 경영진의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의 투자금 횡령 수사 의뢰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한 사안 등을 이제 감찰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최근 해당 사건을 이끌었던 당시 부장검사들이나 뭐 당시 검사들이 2%의 해명을 하고 있지만 명확한 해명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취재를 하다 보면은 검사 접대 문제 관련해서는 좀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보면 이제 최근 김봉현 씨 편제를 보면 이게 굉장히 큰 범죄거든요. 그 전직 검찰 출신 변호사와 현직 변호사가 연루된 일종의 뭐 게이트라고 볼 수도 있을 예. 것 같은데, 저희가 취재하면서 들었던 전현직 검찰 혹은 이제 검찰 출신들이 해줬던 말 중에 재밌는 말이 서울중앙지검에 가면 승진하는 거고 남부지검에 가면 이제 돈을 버는 거다라는 점가 이미 말이 나오더라고요. 금융 관련 범죄에 특화가 돼 있는데 범죄들을 일망타진하는 이제 모습도 있는 반면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실제로 보이다 보니까 실제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고 또 퇴임하고 나서 변호사를 하면 네. 또 관련된 사건을 수임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얘기한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수사 의뢰를 했는데 무혐의 처벌한 사건은 그때 만일 처벌을 했다면 네. 지금처럼 이렇게 뭐 5천여 명의 피해자가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냐. 뭐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로 감찰을 한 것 같고요. 또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등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 이거 일단 그 윤석열 총장이 부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국정감사장에서 부인하지 않았고. 사건 관계인이 있기 때문에 예. 임의적으로 말할 수 없다라는 예. 점을 분명히 했죠. 근데 문제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는데 조선일보 관련된 사건이 뭐 네다섯 건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사건 관계인을 만나는 게 과연 적절하느냐. 검사 윤리 강령 위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찰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옵티머스 로비 의혹과 관련해 전직 금감원 직원이 소환 조사를 받았네요. 네, 오늘 검찰은 김재현 대표의 로비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전직 금감원 간부 A씨와 그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의혹이 있는 김모 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그 검찰은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김 씨의 사무실과 주거지도 압수수색했고요. 그 앞서 이제 김 대표가 김재현 대표가 검찰 조사에서 올해 금감원 조사가 시작되기 전 A씨를 만나서 도움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김 대표는 로비스트 김 씨의 권유로 A씨에게 2천만 원의 돈을 전달하려 했지만 중간에 배달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해서 네, 검찰이 이렇게 확인 작업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옵티머스든 뭐 다른 사모펀드든 이렇게 펀드에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를 들여다보는 게 금감원인데 네. 금감원 직원들이 그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소환해서 조사받고 뭐 이렇게 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엄청난 문제 같은데 이거는. 그렇죠. 지금 사건들을 보면은 이전에 뭐 기재부에 있던 올드보이라던가 그리고 법비들이 계속 나오는데 예. 이런 부분은 사실 법적으로도 좀 규제가 돼야 되고 그리고 지금 법무부에서 감찰하고 있는 사안들도 드러나고 나면은 예. 향후에 어떤 조치가 취해지겠지만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만 봐도 굉장히 큰 문제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라임도 그렇고 옵티머스도 그렇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저런 부실한 펀드가 판매됐을까? 네. 근데 그거는 금감원에서 막아줘야 되는 건데 결과론적으로 피해는 국민이 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찰에서 제대로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관련해서 야당 입장 들어봅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의원님 우선 시정연설 총평 듣기 전에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 하기 전에 대통령이 연단에 올랐었는데 한 1분 정도 연설을 못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야유를 보냈기 때문에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당 원내대표 몸수색한 건 우리를 무시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야당이 이런 경우 처음 당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 야당의 원내대표의 몸을 수색하고 한 것은 아마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일로 이렇게 아마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무리하게 일종의 불법 문 검색인데 이거는 상당히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대한 모욕 행위라기보다는 예. 아마 국민들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다수의 국민들에 대한 하나의 저는 상당히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국회 연설하러 왔을 때 이렇게 야유 고성하는 게 좀 부적절하지 않았냐. 오히려 항의할 거면 사후에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거기엔 동의하십니까 혹시? 글쎄요. 대통령은 항상 말은 협치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야당에 대한 목소리를 제대로 주워 담아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조영 원내대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야당에서 10개에 대한 어떤 질에 대한 성실한 답변도 그동안 없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같은 날은 오히려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것보다 제가 만약 원내대표였으면은 아예 안 들어가는 게 더 옳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예 시정연설 보이콧. 그래서 대통령이 제1야당을 이렇게 무시하는데 역대 이런 정권은 거의 없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우리 굳이 야당이 들을 필요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초기에 모두의 발언 할 때 시정연설 할 때 저는 나와버렸습니다. 도저히 듣기가 거북해서 예. 내용이야 뻔한 거 아닙니까? 자하자찬이고 국민들 세금으로 해가지고 올해 500조가 훨씬 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상당수가 또 국민 빚을 가지고 아마 국민들 부담을 주는 그런 어떤 예산안을 편성했더라고요. 예. 네네네. 그럼 어쨌든 야유와 고성한 것은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고 오늘 시정연설 그럼 총평 한마디 해주시죠. 어떻게 들으셨는지. 나가서 들으셨으면 총평을 하시려면 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어찌 보면은 상당히 오만한 생각이고요. 예. 160조에 달하는 한국형 뉴딜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이거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좀 저희들은 좀 이해하기가 좀 매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내는 혈세하고 국채 발행이 빚이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펑펑 쓰겠다는 정도의 얘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가 전세를 안정시키겠다 책임지고 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집값 잡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부동산을 잡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한 말에 대해서 실천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지요. 예. 근데 이제 부동산 잡겠다는 말은 이제 살짝 말을 이제 이렇게
변형시켜가지고 예. 이제는 전세를 잡겠다 하더라고요. 그 저는 아마도 이런 무책임한 그 역대 대통령은 저는 이번에 처음 본다는 예. 생각입니다. 예.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이 부동산을 제대로 그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국민들께 사과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좀 정직한 대통령이 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예.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것인데 사과가 없었다는 걸 문제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고 오늘 뭐 시정연설에서 방역, 경제, 기적 같은 선망했다고 하는 것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자화자찬에 불과하다고 했으니까 그 정도로 사실 방역을 예. 제일 잘하는 나라는 대만이죠. 대만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코로나 전후에 그 내수 경제는 그 거의 똑같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일 그 확진자도 거의 한 명도 국내 확진자는 거의 한 명도 안 나온 그 제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지금 수개월째 지금 마스크를 써야 되고 손 소독도 해야 되고 또 매일같이 또 사망자가 거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알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민들이 정말 끊임없이 방역하는 부분을 가지고 정부가 자화자찬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좀 예. 꼴불견이라 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의원님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지금 네네. 여쭤볼 게 너무 많은데 예. 일단 저 당내 얘기부터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조기 전대를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면 비대위는 지금 비대위 체제는 물러나고 빨리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당이 지지율이 지금 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은 선거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비대위를 하냐. 예. 저는 상식적으로 그 역시도 국민들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비대위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께 대한정당으로서의 희망이 없다면은 예. 저는 새로운 좀 이렇게 역동적인 모멘텀이 필요하다. 그래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게 옳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실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그렇습니다. 지지율은 안 올라가니까 그렇다면 지도부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논리이신 것 같은데요. 네. 외곽에서 홍준표 전 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 장제원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네. 의원님의 이 조기 전대 의견에 당내 의원들이 어느 정도 동의하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가 보통 보면은 말 없는 다수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정치적인 그런 이런저런 사항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마도 비대위가 빨리 조기에 종식되기를 바랄 거고요. 예. 지금 여당이 이렇게까지 못하는 경우는 처음 봤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까지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는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 제일 야당이 반사 이익도 못 얻는다는 것은 그건 참 심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가 어제 의총에서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비대위는 이 재보궐선거 룰까지만 정하고 예. 그 정도만 하면 비대위 역할은 끝나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올 12월이나 내년 1월달 안으로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게 좋겠다. 제가 그렇게 저는 그런 입장이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건 하여튼 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의원님은 의견을 내셨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여당이 너무 못하는데 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오르지 않느냐 이게 뭐 전략 전술의 실패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우리 사회자님 말씀 주신 그대로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부의 어떤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슈 파이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따라서 비대위의 생명력은 이제 다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 위원장께서 지금부터는 당원들과 국민들 손으로 저는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는 것이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네, 보궐선거의 승리의 어떤 하나의 좋은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규정에 이 당권 대권이 분리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전당대회 나오는 당대표 후보는 대통령은 도전 못하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당 대표는 2년 후에 정권 교체를 위한 하나의 토양을 마련하는 그런 지도부여야 되고 또 그런 지도부가 선출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뭐
당의 제일 목적이라는 것이 정권을 갖고 오는 것이니까 뭐 의원님 고민도 이해를 갑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앞으로 또 당내 상황이 조금 바뀌거나 하면 다시 한번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유, 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인터뷰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